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벼구입니다. 자, 이 오늘 치러진 이 물리학2 모평 문제를 보면 그쵸? 어땠어요? 작년 수능보다는 확연하게 쉬웠습니다. 올 대입 정책, 수학능력시험 정책 자체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제거하자.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제거하자라는 취지를 그대로 살린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 유형에서 다 난이도를 낮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낮춰진 난이도 결과가 전체적으로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물리학2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등급 컷 자체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70여일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이 물리학2에 대한 준비가 좀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컷 점수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가 확 뛰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물리투학2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위주로 기출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면 올 수능에서 분명히 대박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컷 점수가 전체적으로 원보다는 낮게 형성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물리학2에서 1등급, 2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원별 문항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난이도 역시도 이 난이도 작년 수능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난이도 이번 수능 난이도는 9월 모평 난이도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항 분포를 보면 작년 수능과 오늘 치러진 9월 모평 문제 소단원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소단원별로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다 낮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2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행운하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볼 만한 내용은 14번, 4번, 8번, 13번, 10번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단원별로 한번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평형, 즉 돌림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죠. 역대 돌림힘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 받침대가 받치는 힘에 그닥 포인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받침대가 받치는 힘을 직접적으로 물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라는 생각을 좀 준비가 된 친구들도 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하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돌림힘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셨다면 사실은 24번 돌림힘 문제는 예년의 돌림힘 문제보다 월등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성의 운동 이 문제도 역시나 쉽게 출제되어졌죠. 확연하게 쉽게 출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찝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기하학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다분히 반영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들 중에 이 행성의 운동을 기하학과 엮어서 출제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결해 보신다면 남은 앞으로 치러질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모두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원 2단원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다 낮아진 게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와 축전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 문제는요. 작년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구모 문제 모두 단자의 전위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해설 강의를 할 때 이 단자의 전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긴 할 건데요. 이 단자의 전위 파악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체크를 해놨고요. 이 축전기 문제 유형은요.
역대 문제들 역시도 축전기를 완충시킨 다음에 스위치를 열고 길이 변화나 아니면 유전체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변화시키는 문제 유형은 즐겨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건 이 축전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였죠. 이 축전기의 직렬 연결이 최근 유형에서는 잘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용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로 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요소도 좀 기억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3번을 축전기 문제를 체크해 놨고요. 역시나 나머지 문제들 역시 작년 수능보다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낮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단원 3단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모두 낮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빛의 이중슬리 실험 같은 경우는 굳이 좀 체크를 해놓은 경우가 세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 세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에서의 경로차, 즉 광로차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물론 따로따로는 이제 즐겨 출제되던 유형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를 여러분들이 한 문제 안에 묶어냈다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0번을 체크해 놨습니다. 역시나 출제된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빛의 이중성과 입자의 파동성 문제는 이 두 단원 묶어서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빛의 이중성, 어쩔 때는 물질의 입자의 파동성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데 작년 수능에서 광전효과, 빛의 이중성 문제가 나왔고요. 올 구모에서도 광전효과와 물질파가 묶여 있지만 메인은 광전효과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의 파동성, 물질파 문제가 올해 치러질 수능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으니까 입자의 파동성 관련되어 있는 문제 유형도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란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마무리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70여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올해 치러질 수능 문제는 6월 모평 출제자, 9월 모평 출제자들이 연장선 안에서 출제되어집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 가서 출제를 하는 내용이니까 결국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서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한 개념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해 그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유형이 반영된 수능 문제는 늘 출제되어지는 유형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6월 모평, 9월 모평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자, 6월 모평, 9월 모평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기 쉽지 않죠. 짜증나죠. 그렇죠? 귀찮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드립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 문제들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문제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도 수능 대비 강의 9월에 곧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안에 완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 대비 모평 분석 강의에서 제가 올해 치러진 6월 모평과 9월 모평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모의고사 한 회차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제작된 문제를 해설까지도 해드릴 거고요. 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살짝 변형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올 수능의 기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신유형, 새로운 유형은 없다. 올해 치러질 수능 문제는요, 고난이도 문제를 없애고 새로운 문제 유형은
최소화하는 게 방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의 변형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오늘 치러진 이 9월 모평 문제를 보면 변형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수능까지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많이 꼼꼼히 열심히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중에 물리학2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이 유형의 특징,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난이도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 고난이도 문제들이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고난이도 문제들은 좀 빼고 그리고 나서 올 수능을 준비하셔도 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요. 강한 단원과 여러분들 약한 단원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 치러질 수능 문제는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이 과목, 물리학 2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왜냐? 서울대에서 그리고 정시 카이스트에서 이 2 지정을 이제 빼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굳이 2를 준비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등급 컷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난이도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단원별로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포기했던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원들을 다시 한번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학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풀어가는 요령을 익히신다면 수능에서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을 좀 잘 찾아져서 잘 파악하셔서 약한 단원도 이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약한 단원도 최소한의 기본 개념과 최소한의 유형 정도를 좀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 두신다면 수능 대박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다. 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없이 중요해졌죠. 결국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계산하는 요령 또 익히셔야만 하고요. 각각의 개념에 각각의 단원의 핵심 유형, 핵심 개념이 뭔지, 핵심 유형이 뭔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30분 안에 20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